함께 공부합시다. 생기부자는 공진활동은 언제 하고 중간 기말고사 봐서 언제 내신을 올리며 수능 미뤄져서 정시는 재수 생밀이 유리할 거라는 걱정들 모두 그래요. 열공으로 훌훌 터버리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열공합시다. 수업장 여러 개 한꺼번에 띄워놓고 강의 영상 실행해 놓고 다시 잔다거나 핸드폰 게임하고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후회 없이 공부해 놓으란 말이에요. 빨리 학교에서 만나자. 동신고 3학년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 뭔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중속, 이것도 시험에 꽤나 잘 나오는 아이템이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냐? 무슨 뜻이에요? 서로 연관성이 있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독립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일 거고 종속은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처럼 비가 오는 사건하고 지각하는 사건하고 서로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죠? 아니면 그 전날 늦게까지 핸드폰 게임을 한 거랑 내가 내일 지각하는 거랑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지? 아니면 비가 오는 사건하고 내가 새벽 늦게까지 핸드폰 게임하는 거하고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죠. 그거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이 없으면 독립, 있으면 종속.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또 해결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수학에서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즉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건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또 말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에 보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을 조건해가지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P, A 교집합 B 뭐죠?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A 교집합 B의 확률하고 누구랑 같다? PA 곱하기 PB. A의 확률하고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랑 A 교집합 B의 확률이랑 같을 때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일단 할 겁니다. 증명도 할 거고. 그리고 종속은 그렇다면 뭐냐?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즉 이게 독립이면 종속은 뭐다? 둘이 같지 않은 게 종속이에요. 알겠죠? 간단합니다. 독립은 PA 교집합 P랑 PA 곱하기 P랑 같으면 독립이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다. 알겠죠? 문제 일단 풀 건데 그럼 왜 하필 수학에서 서로 독립인 거를 이걸로 정의해 놨느냐?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립은 뭐라고 했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했어. 그 말은 잘 봐봐. P, B, 바 A가 뭔 뜻이었어? 저번 시간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이랑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P, B하고 어쩔까? A하고 B하고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P,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그냥 순수하게 B가 일어났을 때 확률하고 어쩔까요?
같다는 거 알게 돼. 독립이 서로 영향을 주고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서로 같다 이거지. 나중에 알겠지만 이것도 서로 같습니다. P, B바 A 여집합도 서로 같아요. 다시 지금 A하고 B하고 서로 독립이다. B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냥 P, B랑 같다 이거지. 그런데 어제 저번 시간에 P, B바 A가 뭐였죠? P, A분의 P, A 교집합 B였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서로 독립이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P, B랑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 B바 A랑 서로 같다. 근데 이게 이거래.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봤을 때 요 PA가 좌변으로 올라가서 곱해지면 딱 이 식 나오죠. PA 교집합 B는 위에 올라가서 PA 곱하기 PB. 이해되나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서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는 PA 교집합 B랑 PA랑 PB랑 같을 때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또 누구랑 같냐면 이거랑도 같습니다. 요거 뭐죠? P, B바 A 여집합. 뜻이 뭐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겠지. 서로 독립이야. A랑 B랑 서로 상관이 없어. 그럼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 그래서 지금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P, B랑 P, B바 A랑 P, B바 A 여집합이랑 다 같을 때 서로 독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식을 수학적으로 식으로 정리해보는 식이 요거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 물론 이제 더 교과서 PA랑 PB랑 둘 여기면 안 된다는 거 거기 책에 있습니다. 여기 단 PA도 여기 아니고 PB도 여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알겠어. 아, 서로 독립이라는 사건을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PA 교집합 B랑 PA랑 PB랑 곱한 거구나. 이제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교과서 예제 1번 64쪽에 교과서 예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한 개의 주사위 던졌어요. 그래서 A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고 B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C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헷갈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A 뭐가 되죠? 주사위니까 2, 4, 6 되겠죠. 소수 누구지? 소수 1소수야 아니야? 아니지. 소수가 뭐지? 약수가 2개인 겁니다. 그래서 2, 3, 5 되겠네요. 6의 약수는 1, 2, 3, 6 되겠죠. 그래서 1번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냐 물어봤어. A하고 B가. 그럼 이제 뭐 따져봐야 되냐면 P, A 따져봐야 되고 P, B 따져봐야 되고 P, A 교집합 B를 따져서 PA랑 PB랑 곱한 값이 PA 교집합 B랑 같으면 그건 독립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PA 얼마지? 6개인데 3개 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인 거 알겠나요? PB는 6개 중에 또 3개네. 그러면 또 6분의 3, 2분의 1인 거 알겠나요? 그럼 PA 교집합 B는 A하고 B하고 지금 공통 원소가 누구 있어? 2. 하나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PA 교집합 B는 뭐가 나와?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PA랑 PB 곱한 거 얼마 나와? 이 둘 곱하니까 4분의 1이네. 근데 걔랑 얘랑 어때? 다르다. 그럼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다? 아닌 거지. 그럼 독립이 아니면 뭐다? 종속이죠. 그래서 지금 예제 1번에서 이 상황에서 A와 B는 서로 종속이라고 하는 거고 솔직히 우리가 짝수하고 소수하고 얘 둘이 서로 연관이 있나? 서로 영향을 주나?
소수하고 짝수하고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수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PA랑 PB랑 구해서 곱해보고 PA 교집합 P를 구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 이해되죠? 2번. 이번에는 A하고 C를 알아보래. 그러면 PA는 방금 했어요. PA 2분의 1입니다. 그럼 PC는 6개 중에 4개네. 그러니까 PC는 6분의 4. 지금 뭐죠?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PA 교집합 C는 A하고 C하고 지금 공통으로서 누구 있어? 2, 6. 2개 있지. 그럼 2개 있으니까 6개 중에 2개. 6분의 2. 즉 3분의 1인 거 알겠나요? 그렇다면 PA랑 PC랑 곱해봐. PA랑 PC랑 곱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 그랬더니 얘가 PA 교집합 C랑 어때? 서로 같네. 그러면 PA 교집합 C랑 PA랑 PC랑 같으니까 A하고 C는 뭐다? 서로 독립이다. 알겠죠?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할 겁니다.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이식을 떠올려야 된다. 이식.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런 국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학적인 차원으로 PA 찾고 PB 찾고 둘 곱한값하고 PA 교집합 B하고 같은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교과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1번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립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교과서 넘기면 페이지 68페이지 중단 문제에서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조금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긴 하지만 좀 다소 복잡해요.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하고 좀 할 게 많아서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다음 보기의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독립인 두 사건 주사위를 2번 던졌네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이라고 했어. 그래서 A를 이제 선생님이 순서상 참여할 거예요. 앞에가 첫 번째 주사위의 눈, 뒤에가 두 번째 주사위의 눈. 그래서 A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 그럼 누구 가능하지?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4 가능하겠지.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는 아무 조건이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럼 1 가능하겠네요.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해서 어디까지 가능하다? 6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또 6까지 가능하고 4, 2 해서 6까지 가능한 거 알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A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은 총 몇 개지? 여기 6개니까 18개인지 알겠나요? 18개. 그래서 지금 A는 총 18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A는 뭐겠어? A 확률은 36분의 18. 이해되나요? 약분시키면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이제 B 사건 한번 봐봅시다.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이야. 그러면 2, 4, 2, 6 가능하고 또 4, 6 가능하고 6, 4, 6 가능하겠지. 모두 짝수인. 그러면 총 몇 개야? 9개네. 9개. 그러면 PB는 뭐겠어? B가 일어날 확률 9개니까 36분의 9 약분시키면 4분의 1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C 사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이야. 그러면 1, 6 가능하고 2, 5 가능하고 3, 4 가능하고 또 4, 3 가능하고
5, 2 가능하고 6, 1 가능하겠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 그럼 총 6개니까 P, C는 뭐가 되겠어? 36분의 6이니까 약분시키면 6분의 1 되겠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그렇다면 과연 A하고 B하고 서로 독립이겠냐? 그 말은 이제 뭘 찾아봐야 돼? P, A,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아봐야겠지. P, A, 교집합 B. 그러면 A랑 B랑 교집합 지금 누구 있어? 지금 여기가 더 많으니까 여기 안에 2, 2 있나요? 2, 2 있지? 있네. 2, 4 있나요? 2, 4 있고 2, 6 있나요? 2, 6 있죠. 4, 2 있고 4, 4 있고 4, 6 있지. 그 다음 없지. 그러면 A 교집합 B 원소가 지금 몇 개야? 6개네.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36분의 6이어서 약분시키면 6분의 1 나오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PA랑 PB랑 곱한 게 얼마야? PA가 2분의 1이고 PB가 4분의 1이니까 둘 곱하면 8분의 1. 그럼 PA, PB랑 PA 교집합 B랑 서로 어때? 다르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다? 아닌 거지. 독립이 아니면 뭐다? 종속이다. A하고 C만 해보겠습니다. B, C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A하고 C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 A 교집합 C는 뭐가 될까? 그럼 A하고 C하고의 교집합 한번 찾아보죠. 다른 사람 한번 해볼까요? 1, 6 있나요? 여기 1, 6 있네. 2, 5 있을까요? 2, 5 여기 라인 있겠지. 여기 라인에 3, 4 있나? 없지. 왜냐면 A는 맨 첫 번째 나온 눈의 주사위의 눈이 4의 약수니까 3 없을 거예요. 4, 3 있을까요? 여기 라인 있겠지. 4, 3 있고 5, 2 없고 당연히 6, 1도 없겠지. 그러면 3개 있네. 그럼 P, A 교집합 C는 36분의 3이니까 약분시키면 12분의 1이다. 그렇다면 PA랑 PC랑 곱한 거 얼마가 되지? PA 2분의 1이고 PC 6분의 1이니까 둘 곱하면 12분의 1. 그럼 이 둘 어때? 같다. 그 말은 A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 언어적인 멘트로 하면 안 돼요. 독립 서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PA 교집합 B랑 PA랑 PB랑 같냐? 반드시 그걸로 따져야 됩니다. 교과서 65쪽 이번엔 독립시행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확률 분포도 배울 건데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이니까 독립시행 잘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독립인 어떤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는 거예요. 독립인 사건. 즉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사위일 텐데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그럼 첫 번째 뭐 짝수가 나왔다, 3이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3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주사위 던질 때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지? 첫 번째 뭐 3이 나오건 6이 나오건 상관없이 두 번이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즉 이렇게 여러 번 던져도 각각의 사건들이 시행인, 독립인 그런 놈들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 그래서 교과서 65쪽 밑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어요. NCR, PR제곱 1-P의 N-R제곱. 이건 또 뭐야? 느끼시겠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교과서 65쪽에 함께하기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진 거 했는데 바꾸겠습니다. 5번.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이 1이 3번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1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1이 안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1 나오다가 세 번째 1 안 나오고 네 번째 1 나오고 다섯 번째 또 1이 안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첫 번째 1 안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때의 확률 어떻게 될까?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겠지? 그럼 6분의 1, 또 6분의 1, 또 6분의 1. 그런 다음에 1이 안 나왔어. 그럼 1이 안 나올 확률이 얼마야? 당연히 6분의 5겠지. 이거 여하번이니까. 6분의 5. 또 1이 안 나왔어. 또 6분의 5겠네. 이게 되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세 번째 거. 첫 번째, 1이 안 나왔어. 6분의 5네. 두 번째 1 나왔어. 6분의 1이네. 세 번째 1 안 나왔어. 6분의 5. 네 번째 1 나왔어. 6분의 1. 다섯 번째 또 1 나왔어.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막 되겠죠, 이제. 그러면 얘 결국에 뭐야? 6분의 1 3개 있네. 그러니까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 2개 있네. 6분의 5 제곱 되겠지. 방금 했던 얘 봐봐. 얘도 결국엔 얘들하고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6분의 1 몇 개 있어? 3개 있네. 6분의 5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랬더니 방금 우리 했던 거하고 어때? 같네. 안 했지만 얘 어떨까? 결국엔 6분의 1 3개 있고 6분의 5 2개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 개 다 찾아봤을 때 이 각각이 전부 다 얘하고 똑같은 거 알겠나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되겠네. 다 이거니까. 그러면 5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올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벌써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5번 던져서 5개 중에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갈 자리 하면 되겠네.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3개건 이렇게 3개건 뭐 이렇게 아니 뒤에만 3개건 이게 되나요? 아니면 5개 중에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2개 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수는 5팩 나누기 3팩, 2팩. 결과는 같습니다. 그걸 바꿔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조합이 되는 거지. 즉 다시 이게 지금 전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 총 5개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 그래서 뭐가 돼요? 5, C, 3. 5개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3개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 이해되지? 그리고 뭐가 돼? 6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3번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지금 PR제곱이에요. PR제곱. 그 다음 1마이너스 P가 뭐야? 6번. 그래서 6분의 5겠지? 6분의 5의 몇 제곱이다? N-4. 이제 1이 3번 나왔으니까 1이 아닌 놈들 2번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는 거는 꼭 할 필요 없긴 한데 해야 한다면 해야 되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 확률분, 특히 이상 확률 변수에서 자주 등장하는 놈이니까 확률 독립시행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66쪽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는 표적을 맞힐 확률이 5분의 4다. 중요한 건 전부 독립인 거예요. 물론 사람 심리상 한 발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자신감이 생겨서 또 맞출 수도 있겠지만 한 발을 못 맞췄어. 그러면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못 맞추면 어떠지? 라고 떨렸을 때 못 맞출 수도 있겠죠. 물론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어느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는 표적을 맞힐 확률이 5분의 4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무조건이야. 독립이란 뜻이지. 물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표적을 맞출 확률이 5분의 4면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겠죠. 이 선수가 3발을 쏘았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표적을 2번 맞힐 확률. 그러면 3번 쏴서 2번 맞춰야 돼. 바로 하면 돼요. 3, C, 2 맞출 확률이 5분의 4였으니까 5분의 4. 2번 맞춰야 되고 못 맞출 확률 5분의 1이죠. 몇 번 못 맞춰야 되지? 한 번 못 맞춰야 되니까 이거다. 계산하면 됩니다.
3C2는 3이고 이게 25분의 16이고 이게 5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125분의 48 나와요. 계산해야 되고 2번 이번에 표적을 한 번도 맞히지 못했어. 그러면 세 번 다 불발돼야 되지. 그럼 한 번도 못 맞췄으니까 맞히는 경우가 3C0 한 번도 못 맞췄다. 물론 안 써도 되긴 하지만 5분의 4의 0제곱 그 다음에 세 번 못 맞춰야 되니까 5분의 1의 세제곱 계산하면 125분의 1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3번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을 맞힐 확률이 4분의 3 그럼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1 이 선수가 세 발을 쏘았을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네. 뭘로 풀어라? 여사건으로 풀어라. 그럼 적어도 한 발이 10점 관역에 맞힐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원래는 한다면 한 번 맞춰도 되고 두 번 맞춰도 되고 세 번 맞춰도 되고 그러면 한 번 맞추는 경우, 두 번 맞추는 경우, 세 번 맞추는 경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여사건. 그럼 적어도 한 발이 10점 관역에 맞는다. 이 여사건은 한 번도 안 맞는다겠지. 즉 이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을 세 번 쏴가지고 한 번도 못 맞출 확률. 그러면 3, C, 0. 지금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었으니까 한 번도 못 맞춰야 돼. 4분의 3의 0제곱. 한 번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 맞출 4분의 1에 세 번 못 맞춰야 돼. 그럼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지금 한 번도 못 맞출 확률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찾으니까 뭐 해야 된다? 1에서 얘를 빼야 된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할 수 있겠죠? 교과서 69쪽 중단원 문제에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A팀과 B팀이 출전하였다. 현재까지 A팀이 2승 무패로 앞서고 있다고 할 때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문제 바꿀게요 선생님이. 단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 했는데 선생님 그냥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B가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2겠죠. 선생님 문제 바꾼 거예요. 현재 총 7차전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B가 우승할 확률, B를 주인공으로 할 거니까 지금 B 입장에서 1차전, 2차전 진 거야. 지금 A가 2승 무패로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1차전, 2차전 A가 이긴 거다. 그럼 1차전, 2차전 B가 진 거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B가 우승할 확률이니까 나머지 5번의 시합에서 4번을 이겨야 돼. 그럼 상황이 총 2가지 나오지.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을 연달아 이겨버린다든지. 첫 번째 케이스 3차전, 4차전, 5차전, 6차전을 연달아 이겨버리면 4승 2패로 B팀이 우승을 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뭐 있어? 앞에 3, 4, 5, 6차전 중에서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지고 마지막 7차전 이겨버리는. 즉 예를 들어서 3차전 이겼어. 4차전 이겼는데 5차전을 졌어. 그리고 6차전, 7차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겠지. 이제 두 가지 질문. 즉 첫 번째 3, 4, 5, 6차전을 연달아 4번 이기는 경우 그럼 솔직히 방금 전에 독립식 할 필요 없긴 하겠지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죠. 즉 3분의 2의 4제곱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 4, 5, 6차전 중에 반드시 3번 이기고 한 번 져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기는 거야. 그러면 4경기 중에 3번을 이긴다. 그럼 어떻게 되지? 4경기 중에 3경기를 이긴다. 이길 확률이 B 입장에서는 3분의 2니까 3번 이겨야 되고 한 번 져야 되니까 3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찌해야 돼? 7차전 이겨야 되잖아. 7차전 이겨야 되니까 3분의 2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둘 답 더하면 그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이번에는 수능 특강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49쪽 유제 6을 보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A하고 B가 독립이면 또 누구들끼리도 독립이냐면 A의 여집합하고 B하고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집합하고도 독립이고, 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도 독립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즉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대. 그러면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은 변함없고, 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변함이 없고, 즉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A 여집합 B, A, B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지들끼리는 싹 다 서로 독립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A 여집합, B, B 여집합, 자기네들끼리는 싹 다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여집합하고 B도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이 독립 공식에 의해서 그럼 P, A 여집합, P, A 여집합, 교집합 P는 뭐가 될까요? P, A 여집합하고 P, B를 곱한 게 되겠지. 독립이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니까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이 4분의 1이라고 알려줘. 4분의 1. 그 다음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딱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건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P 분의 P A 여집합 교집합 B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P A 여집합 분의 P B 교집합 A 여집합 막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낚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 제일 서두에 뭐라고 했죠? 독립을 다르게 표현하면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변함이 없다고 했죠. 즉 지금 A랑 B가 독립이니까 A 여집합이랑 B가 독립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P A 여집합 바 B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냥 P A 여집합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다. 뭔 뜻이야? P가 일어났을 때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인데 A 여집합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니까 얘 없어도 무방한, 얘가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다 이거지. 그럼 얘는 B바 A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을까?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건 확률은 어쩐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B가 되는 거지. P.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다? 12분의 5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훨씬 복잡해지고 풀기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독립의 의미를, 근본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면 얘는 그냥 P, A 여집합이고 얘는 그냥 P, B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식과 이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 A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이거 넘어가면 P, B 더하기 12분의 5다. 그래서 이제 P, A 여집합, 즉 P, B 더하기 12분의 5를 여기에 대입을 하겠다. 이제 P, B 귀찮으니까,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P, B를 선생님은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P, A 여집합 자리에 이걸 넣을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 통째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P, A 여집합이 이거면 X 더하기 12분의 5 거기에다가 X 곱한 거 그게 4분의 1이다. 이제 계산하자. X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5X는 4분의 1 밑으로 가겠습니다. 양면에 12 곱하자. 위로 가죠, 위로. 그럼 12
x의 제곱 더하기 5x 12 곱하면 3이죠.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가 할 수 있겠죠? 3x 마이너스 1 4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값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지금 x가 누구야? 확률 p, b잖아. p, b. 확률이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은 탈락이고 p, p는 3분의 1이 나온다. 알겠죠? 수능 특강 51쪽 예제 4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문이 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주머니에 하얀 공 3개, 검은 공 하나에서 하나를 꺼냈더니 흰 공이 나오면 점 P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할 거고 검은 공이 나오면 Q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다. 그랬을 때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점 P와 점 Q가 같은 점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일단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 풀어볼 건데 일단은 모범 답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마죠? 흰 공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렇다면 검은 공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5번 중에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첫 번째 방법이에요.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A개라고 하면 당연히 검은 공이 나오는 개수는 5-A개겠죠. 5-A개. 그러면 만약에 하얀 공이 A개 나왔다. 그럼 점 P는 어디 있을까요? 형광색 할까요? 형광색. 지금 현재 1,4에 있는데 이 점 P가 5번 시행했을 때 A개 나왔어. 그럼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A만큼 평행이동을 해야겠죠. 즉 A 더하고 A 더하면 1 더하기 A, 4 더하기 A. 그 다음에 Q는 지금 6,0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Q 같은 경우는 검은 공이 나와야 움직이는 거니까 5-A번 나왔대.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여야 되나요? 마이너스 5-A만큼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2칸씩 움직일 거니까 2배의 5-A가 돼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6 앞에 6이 있어야죠. 6이 있어야죠. 6 이렇게. 왜냐면 6,0에 시작을 했으니까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해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이제 계산해보면 1 더하기 A, 10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1 더하기 A, 10 마이너스 2A. 그리고 이제 이 최종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네요. 그럼 얘랑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4 더하기 A랑 10 마이너스 2A랑 같을 때 그럼 넘어가면 3A는 넘어가면 6이니까 A가 얼마 나온다? A는 2가 나온다. 즉 하얀 공은 2번 나와야 되고 그럼 검은 공은 3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5번 꺼냈으니까 뭐 하얀 공 입장으로 한다면 5번 중에 2번은 하얀 공이 나와야 돼. 즉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3번은 검은 공이 나와야 돼. 4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를 계산만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얘를 이제 우리가 약간 그 기하학적으로 풀어본다면 지금 P점은 X축으로 1,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 라인 따라서 여기 이런 식으로 Q점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그 다음 여기 아니면 그 다음 여기 있을 거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렸으면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는 여기에서 아니면 지금 이 직선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1,4를 지나니까 이 직선일 거고, 이 빨간색은 6,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전개해보면 y는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가 된다. 그래서 이 둘 같으려면 넘기면 3x는 9니까 x가 3이 나와요. x가 3. 여기 즉 오른쪽으로 툭 하면 움직이는 거니까 하얀 공이 2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요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융합적 사고, 단순히 이렇게만 푸는 것도 괜찮지만 얘는 누가 봐도 좌표 평면이고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방법으로도, 다시 말하면 x가 3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p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툭한 왼쪽으로 툭한 움직이려면 하얀 공 2번 나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같은 결론 나오는 하얀 공 2번,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풀 수가 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2단원 확률 단원 해서 대단원 종합 문제랑 또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 단원 종합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